안녕하세요. 저는 직장 다니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. 초등학생 딸을 키우고 있어요. 워킹맘으로 생활하시는 모든 분들이 공감을 하시겠지만 한창 손 많이 갈 아이 키우면서 직장 생활하는 게 숨 돌릴 틈도 없이 바쁜 생활이지만 그럼에도 아직 내 능력 발휘하며 저 설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게,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아이가 곁에 있어준다는 게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. 대단하게 풍족하게 지내지는 못하더라도 내 힘으로 돈 벌어서 내 새끼 키우고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. 결혼해서 자식 보고 살고 있으니 엄마인 저뿐만 아니라 아이의 아빠 역시 당연히 양육의 보탬이 되어야 하겠지만 사실상 아이의 아버지에게서는 큰 덕 보지 못하고 지내고 있습니다. 한때는 남편이었던 아이 아빠와는 몇 년 전에 갈라섰습니다. 요새 워낙 이혼율이 높으니 주변에서 아이 낳고도 이혼하는 사례 쉽게 찾아볼 수 있고, 저 역시 요새 흔하디흔한 한 명이 이혼녀에 불과합니다만 그럼에도 이혼이라는 것은 인생에 참 큰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. 아이가 없으면 또 모를까. 딸아이까지 낳아 키우던 판에 부부가 갈라서 결심을 하기까지 저희 딴에는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습니까? 원래 다른 사람의 가정사라는 게 멀리서 보기에는 그저 간단하고 흔한,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일에 불과하겠으나 당사자들에게는 또 그 무거움이 다른 법이니까요. 저도 처음에 전 남편하고 갈라설 때 여간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게 아니었습니다. 이혼하는 가정이 많다고는 해도 자식까지 둔 입장에서 이혼이 쉬운 일도 아니고, 어지간한 문제가 아니고서야 저도 우리 딸내미 봐서 참을 수 있다면 참고 살지 않았겠습니까? 하지만 도저히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부부관계가 파경까지 이르게 된 거였죠. 물론 말하는 당사자가 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들으시기에 제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제 입장에서만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. 하지만 전 남편은 원래도 매사에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이기는 했습니다. 뭐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저와도 그다지 원만한 관계로 지내지만 못했던 예전 시어머니 부정적인 성격을 쏙 빼닮아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. 뭐 자기도 잘하면서 불만이 많았겠죠. 항상 돈돈거리며 자식한테 옳은 부모 노릇하는 것보다 항상 돈 한 푼에 벌벌 떠는 자기 모친 모습 보면서 그 사람도 아마 치가 떨렸을 겁니다. 문제는 자기 모친이 그렇게 자식한테 안 좋은 영향 끼치는 걸 보고 자랐으면 그걸 반면교사 삼아 자기도 뭔가 배우는 게 있어야 했을 텐데, 그렇게 질색을 하던 자기 모친 안 좋은 점을 그대로 쏙 빼다 박은 남편이었으니까요. 연애할 때는 그게 오죽 저 사람이 마음에 쌓인 결핍이 많아 저러는가 싶어서 한때는 참 애잔하고 불쌍하게 보였던 적도 있었습니다. 다소 불만이 많은 사람이기는 했지만 어찌 되었든 간에 돈 좋아하는 만큼 허튼데 돈 안 쓰고 성실하게 모으는 모습이 기특하게 느껴지기도 했고요. 아무래도 시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편모스라에서 자라면서 고생도 적지 않게 해왔으니 그만큼 저 사람 가슴에 맺힐 일이 많았겠거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. 그리고 돈 때문에 쪼들려서 고생해 본 적이 많은 사람이니 살면서 적어도 헛바람 들어서 돈 문제 일으키거나 그런 문제 때문에 사고치고 돌아다니지는 않을 거라는 확신도 있었고요.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애먹인 부분이 딱히 없기도 했습니다. 하지만 그거 제외하고는 다방면으로 단점이 많은 사람이었어요. 이래서 사람이 그저 안 되어 보인다는 이유로 연민으로 연애 감정을 시작하면 안 되는 거라고 하는가 봐요. 참 저도 우습죠? 내 주제에 뭐가 그렇게 잘나서 남 불쌍하게 생각할 주제나 된다고. 가족들 귀한 줄도 모르고 그저 돈 불평하느라 바쁜 사람 불쌍하게 생각한다고 되레 제 인생이 불쌍해지게 되었으니 그놈 그거 그렇게 불쌍한 척 할 때 받아주는 게 아니었는데. 남편이 결혼 내내 돈하면서
우는 소리 하는 것이 끊이지 않고 또 제가 살림하는 것 못마땅하게 생각해 그걸로 다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사실 저희 부부 먹고 사는 게 뭐 그렇게까지 쪼달리거나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. 결혼 당시에 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회사 다니면서 따박따박 월급 받아서 살고 있었고요. 저희 친정도 그렇고 시댁도 그렇고 자식들에게 재산 한 미천 뚝 떼어줄 수 있을 정도로 여유로운 형편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당신들 먹고 사는 문제야 스스로 해결하실 수 있을 만큼의 형편은 되시기도 하셨고요. 요새야 부모님 완전히 부양하고 사는 가정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형편 안 좋은 집안에서는 여전히 부모님 노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 그거로 골머리 앓고 있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 편이잖아요. 솔직히 저는 양가 부모님 가끔 명절 때 드리는 용돈 제외하고 그렇게까지 큰 돈 들어갈 일 없는 것만 해도 참 감사할 일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. 나중에 물려받을 재산 기대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양가 부모님들 다 미리 보험 들어놓으셔서 앞으로 병원 가실 일 늘어나게 된다 하더라도 병원비가 크게 나올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고 그것만 해도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은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. 만날 죽어라 이래도 집 대출금 갖고 나면 개뿔 남는 것도 없고 이럴 때 집이라도 한 채 턱턱 해주는 부모 밑에서 태어났으면 세상살이가 이렇게까지 고달프지는 않았을 텐데. 그만 좀 해 정말. 어린애 앞에서 못하는 소리가 없어. 그 사람 수많은 단점 중에서도 제가 제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던 것이 말 가릴 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. 그건 어린 저희 딸 자식 앞에서라고 예외는 아니었어요. 사실 그렇게 따지자면 나나 저 사람이나 장차 우리 딸 미래에 으리으리한 집 한 채 턱턱 사줄 수 있는 부모 못 되기는 마찬가지이면서 아직 아이가 말도 제대로 시작하기 전이니 제 아버지가 무슨 경솔한 소리를 짓거리는지 알아듣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양육 환경이라는 것이 괜히 중요하겠습니까? 그 뜻 모른다 하더라도 제 아비가 저렇게 부정적이고 날선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분위기까지 감지하지 못하지는 않았겠죠. 그러니 가뜩이나 세상 온 천지에 불만이 많은 사람하고 다툴 일 많았던 것이 아이 태어나고 나서 더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. 솔직히 처음 시집 올 때는 시어머니 성격도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니 좋은 생각이 들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자기 딴에는 일찍 남편 여의고 하나 있는 아들놈 죽을 힘을 다 짜내서 키워놨더니 저런 소리나 듣고 있는 시어머니가 짠하게 느껴질 지경이었습니다. 뭐 어느 정도는 자업자득인 면이 있다고는 하더라도 분명 제 모친에게 그래도 받을 만큼 받아가며 자랐는데 어쩜 저렇게 제 모친에게 고마워할 줄 모르는지 혀를 차게 되더군요. 미쳤다 생각하고 눈 딱 감고 이번 달 월급 전부 그냥 로또나 사버릴까? 여보 제발 그만! 로또를 한 달 월급 전부 쏟아부어 사기는커녕 한 번도 사보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. 불확실한데 돈 쓰는 걸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이었으니 그저 입에서 나오는 대로 짓거린 거라는 거 모르는 건 아니었지만 그것도 한두 번이지. 매사 돈돈거리면서 저렇게 옆에서 듣는 사람까지 진이 빠질 정도로 안 좋은 소리만 골라서 하는데 피로감이 상당했습니다. 제 딴에는 저 사람이 물질적인 부분보다 정신적인 부분으로 결핍이 많아서 더 저러는 것 같아서 속에서 욱하니 올라오는 것 간신히 누르고 말로 조용히 좋게 타일러 보려고 한 것도 여러 번이었어요. 실제로 신혼 때는 제가 저 사람 저렇게 우는 소리 하는 거 많이 받아주기도 했고요. 하지만 저라고 저렇게 인내심의 끈이 긴 사람은 못 돼서 열심히 감싸주려고 해봤자 좋은 결과로 돌아오지 않는 저 사람 성정에 그만 저도 화딱지가 나서 얼마 안가 때려치우고 말았습니다. 살림할 때는 또 싼 거 살 수 있는데 몇백 원이라도 더 비싼 거 샀다고 잔소리를 달고 사는 남편하고 정말 악다구니를 쓰기도 지긋지긋하게 많았고요. 뭐
저 살림할 때 그런 건 100번 봐준다 치더라도 우리 딸내미 기저귀 분유회까지 입대는 꼴을 보고는 저도 진짜 눈이 뒤집혀서 너 죽고 나 죽자 이판사판으로 개싸움을 한 적도 있고요. 야, 너는 네가 네 새끼 낳아놓고 그게 할 소리냐? 애비가 돼서 애한테 더 해주지는 못하는 걸 안타까워하고 미안해도 모자랄 판에 지금 너 하는 행동이 네 어머니하고 다를 게 뭐가 있는데? 제가 진짜 사람 하나 잡을 기세로 제 모친까지 들먹이며 난리를 쳤더니 지도 잘못한 건 아는지 주둥이가 대빨 나와서 입을 다물기는 했습니다만 그렇게 화를 내도 시원한 기분은 전혀 들지 않았어요. 제가 그런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무것도 없다는 걸 더 잘 알고 있으니 그랬겠죠. 사실 이건 마음먹기에 달린 문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. 대단하게 고연봉으로 돈 벌고 있지는 못하더라도 저 사람도 돈을 벌고 저도 돈을 벌고 있고 서로 맞벌이하면서 하나 있는 딸 자식 잘 키워보겠다고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도 자꾸 저런 식으로만 나오니까 저라고 어떻게 버티겠어요? 그 사람하고 같이 살면서 정말 피로감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. 그러던 놈 하는 꼴이 요상스러워지기 시작한 것은 우리의 유치원 다닐 무렵이었습니다. 그 인간 입고 다니는 옷이며 하여튼 들어가는 전반 다 제가 사서 입히는 거나 마찬가지였거든요. 그렇게 제 돈 쓰는 거 아까워하면서 한 푼이라도 제가 더 쓰려고 하면 눈에 불을 켜고 자린고비 행세를 하는 인간인데 뭐 옷이라고 대단하게 사 입었겠습니까? 그래도 제가 연애할 때는 그 사람 하도 누리고 산 게 없는 것 같아 불쌍하다 싶어서 그래도 브랜드 제법 나쁘지 않은 옷들 몇 번 선물하고는 했는데 그게 벌써 10년이 다 되어가는데 그 낡은 옷들 버릴 생각도 하지 않고 그걸 꾸역꾸역 입고 다니는 꼴이 아주 기가 막힐 지경이었습니다. 험한 일하는 사람이거나 직장 안 다니는 사람이면 또 모르겠는데 매일같이 출근하는 인간의 차림새가 저러면 결국 그 욕 누가 다 먹습니까? 원래 남자가 고집이 세다고 하더라도 결혼해서까지 차림새 저렇게 하고 다니면 그거 다 부인 욕먹이는 일이에요. 그래도 저는 어느 정도 사람 이목도 따지고 저 하고 다닌 차림새 말쑥하게 하고 다니는 게 당연한 사람이니까 제 꼴은 저 사람보다는 나을 거 아닙니까? 그러면 또 뭐라고 하겠어요? 자기는 돈 벌어서 멀쩡하게 입고 다니면서 남편 꼬락서니는 저 모양으로 해서 집 밖에 내보낸다고.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을 하겠습니까? 아무리 저 사람 됨됨이가 저 모양이어서 생긴 일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제가 뒤집었을 일이었어요. 당장 시어머니라는 여자도 며느리와 아들하고 있는 꼴 보면서 눈초리가 곱지가 않았습니다. 너는 네 서방 저러고 다니는데 눈에 걸리지도 않니? 너는 깔끔하게 잘 입고 다니면서? 어머님은 어머님 아들 성정 뻔히 아시면서 그런 소리를 하세요? 제가 잔소리한다고 저 사람이 제 말 들어먹을 사람이에요? 어차피 시집오고 나서 말 한마디 곱게 할 줄 모르는 시어머니와 굳이 잘 지낼 생각도 없었으니 그냥 저도 안 참고 하고 싶은 말 하고 살았거든요. 이 정도도 안 하면 저도 저런 인간하고 살면서 정말 복장이 뒤집어져서 제 명에 못 살지 싶어 더 그러기는 했습니다. 물론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고도 제 모친한테도 제대로 대접 안 하는 아들놈 며느리가 말한다고 해서 인간 될 리 없다는 건 당신께서도 잘 알고 계셨을 테니 거기에서 추가로 말 덧붙이지는 않으셨으니까 말입니다. 어쨌든 그리하여 남편 노릇, 아비 노릇 제대로 못하고 저놈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100가지 1000가지라 하더라도 울며 겨자 먹기로 남편 차림새 신경을 아주 안 쓰지는 않았습니다. 그렇다고 뭐 예쁜 놈이라고 좋은 옷 사줄 일은 아니고 왜 여러분들도 가끔 홈쇼핑 채널 돌리다 보면 이런 거 자주 보시잖아요. 와이셔츠 3장에 5만 원씩 이런 식으로 묶어서 싸게 파는 것들 말입니다. 뭐 품질이 아주 크게 떨어지지도 않고 어차피 좋은 옷 사줘봤자 좋은 거 잘 알지도 못하고 큰 돈 썼다고 돈이 아깝다느니 뭐냐니 잔소리나 할 놈이니 가끔 그런 것들 한 번씩 사다가 던져주면 또 새 옷이라고 좋다고 신나서 꺼내 입는 인간이었습니다.
물론 그렇게 주워 입으면서도 이거 비싼 거 아니냐, 생활비 이렇게 허투루 써서 남는 거 뭐 있냐는 둥 사주고도 도로 뺏고 싶은 소리 달고 살기는 했지만 그래도 지도 새 거 좋은 거는 아는 인간이라 그런지 그 정도만 해줘도 좋다고 잘 주워 입기는 했습니다.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지는 놈이었으니 진저리를 치면서도 또 저거 얼마 안 하는 걸 그래도 새 옷이라고 좋다고 껴입는 걸 보고 있으면 인간적으로 조금은 연민의 감정이 들기도 했고요. 어쨌든 제 마누라가 가끔씩 던져주는 그런 옷이나 입고 다니던 인간이었는데 어느 날은 보니까 옷장에 생전 처음 보는 니트가 있는 겁니다. 이거 웬 거야? 처음 보는 옷인데? 왜 말도 없이 남의 옷장 뒤지고 그래? 뭐 새삼스러운 소리를 하고 있어? 자기 빨래도 제대로 안 챙겨서 내가 당신 옷장 여닫는 게 뭐 하루 이틀 일이야? 이거 어디서 났어? 당신이 산 거야? 아이 그래 샀어. 내가 내 옷 한 벌 내 마음대로 못 사냐? 뭐 다른 사람 같으면 신경도 안 쓰고 지나갈 일이었지만 어디 이 인간이 어지간한 인간이었어야지 말입니다. 연애할 때도 제 모친이 어디서 싸게 사온 옷이나 주워 입고 나오는 사람이었지 통 꾸밀 줄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결혼하고 나서라고 뭐가 바뀌었겠습니까? 제가 사다 준 옷 입고 옷에 관심이라고는 없는 사람이었는데 무슨 바람이 불어서 니트를 샀는지 그것도 요상한 노릇이었어요. 거기다가 니트라니. 평생 출근 복장으로 정장 바지에 와이셔츠나 입고 다닐 줄 알았지 니트 같은 옷은 입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. 거기다 괜히 난리를 치길래 그때는 그냥 넘어가고 나중에 슬쩍 상표를 들여다보니 제법 가격대가 있는 브랜드의 제품이라서 또 놀랐습니다. 일반적인 직장인 남성들이 입기에 그렇게까지 무리가 가는 것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저 사람 평소에 돈 쓰는 걸 생각하면 이상한 일임이 분명했어요. 사람이 평소에 안 하던 짓을 하는 거면 죽을 때가 다 됐다고들 하던데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불길한 기분이 스칠 수밖에 없었습니다. 그 후로도 이상한 점은 더 있었어요. 저 사람은 퇴근하고 나면 어디 다른 데 빠지는 일 거의 없이 곧장 집으로 들어오는 사람이었습니다. 자기 마누라 딸내미가 예뻐 죽겠어서 보고 싶어서 그랬던 건 아니고 밖에서 돌아다니는 것도 돈 써야 가능한 일이니까요. 퇴근하고 직장 동료들과 어울려서 맥주 한 잔 마시려고 해도 그게 다 돈인데 원래도 술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 편이라서 그런 데다 돈 쓰는 거 아까워서 뒤로 넘어갈 성정이었습니다. 주말에도 특별한 일이 있지 않은 이상은 집에 박혀있는 사람이었고요. 아무래도 밖에 있는 것보다 그냥 집안에 있는 밥 찾아 먹으며 TV 보는 게 제일 편하기도 하고 돈 적게 드는 일이니까요. 물론 쉬는 날도 어린 딸이랑 나들이 한번 갈 생각을 안 하고 집에서 비비고 있는 그 인간 꼴을 보고 있으면 제 복장이 뒤집어질 지경이었지만 가끔 그럴 때는 그냥 애 데리고 우리 친정집에 얼굴 보여주러 간다는 핑계 대고 도망쳐 나오기도 하고 그랬어요. 어찌되었든 그렇게 별다른 일 없으면 대부분의 여가 시간을 집에서 보내는 사람이었는데 웬일로 주말에 주섬주섬 옷 챙겨 입고 밖에 나가는 겁니다. 당신 어디가? 오랜만에 동창이 얼굴 좀 보자고 하길래 몇 년 만에 만나는 거라서 반갑다나 뭐라나. 여튼 나 오늘 늦어. 그러고 나가는데 또 한 번 쎄한 기분이 들었습니다. 물론 서로 얼굴 맞대고 있어봤자 화딱지 날 일만 많은 남편, 이런 식으로도 한 번씩 나가주면 차라리 숨통 트이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지만 너무 티나게 안 하던 짓을 하니 의심을 하지 않으려고 해도 그러지 않기가 더 힘든 노릇 아니겠습니까? 또 하는 행동이 그렇게 빠릿빠릿하고 똑똑한 사람은 못 돼서 그런지 거짓말하는 걸 제대로 감추지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. 속으로는 괘씸하기가 이를 데가 없었습니다. 여러 정황상 헛짓거리하고 돌아다닌다는 걸 아주 눈치채지 못하는 게 더 이상한 일이었지만 솔직히 설마 했거든요. 다른 여자들 같았으면 당연히 외도부터 제일 처음으로 떠올렸을 겁니다.
저라가 그러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. 하지만 여러분, 생각해 보세요. 바람은 뭐 공짜로 피우나요? 아무리 정신머리 정상 아닌 여자하고 밖에 나가서 유부남하고 놀아난다고 하더라도 돈 한 푼 없는 놈을 어느 여자가 어울려주겠어요? 그러니까 그건 제가 이제 와서 남편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생각했다기보다는 그 돈 들여 불륜 저지를 바에야 집안에 박혀있는 게 낫다고 계산기 두드릴 그놈 성정에 근거한 판단이기도 했습니다. 그렇다고 하더라도 남편한테서 전에 보지 못한 말쑥한 외투 안주머니에서 나온 호텔 영수증까지 발견했을 때는 그걸 그냥 그러려니 넘길 수 있는 저는 또 아니었어요. 그 영수증 발견하자마자 거실에 퍼질러져 누워있는 남편놈 면상에 갖다가 확 집어던지고는 소리를 빽 질렀습니다. 야, 너 이거 뭐야? 너 진짜 여자 생겼니? 제 마누라가 주말 동안 혼자 제 새끼 보고 있느라 뼈가 빠질 동안에도 멍청하게 TV만 쳐다보고 있던 놈이 갑작스런 봉변에 얼이 빠진 것 같았습니다. 그러다 제 면상에 맞은 호텔 영수증을 주섬주섬 주워다 보더니 자기도 조금 당황스러운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. 당황하긴 어디 당황한 척을 해요. 그 호텔 영수증 보니까 결제도 지카드로 했던데. 아니, 세상에 바람 피운다는 놈이 누가 자기 명의 카드를 대놓고 긁어놓고 또 그걸 제 마누라 언제든지 손뻗어 확인할 수 있는 외투 안주머니에 넣어놓는답니까? 물론 저놈이 바람이라는 걸 처음 펴보아서 초범이 요령이 없어서 벌인 짓일지도 모르겠지만 정말로 저한테 외도 사실을 감추고 철저하게 비밀로 붙이려고 했다면 그렇게까지 허술하게 행동할 수가 있었겠습니까? 그 생각을 하니까 더 부하가 치밀어 올랐습니다. 솔직히 그 무렵에는 남편으로서의 놈에 대한 기대라고는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. 맞벌이에서 같이 돈 벌고 있어도 항상 자기 돈 축내는 여자 취급이나 받고 분명 둘이 합의하에 새끼 낳아 키우고 있는데도 아이 관련한 문제는 당연하다는 듯이 저한테 떠밀어 놓고 가장 노릇, 아버지 노릇이라고는 제대로 할 줄도 모르는 놈한테 제가 무슨 기대가 남아 있었겠습니까? 솔직히 저희 사이에 아이가 있는 게 아니었더라면 진작 제가 먼저 놈한테 이혼하자고 난리를 쳤을지도 모를 노릇이었습니다. 그런데 감히 저렇게 모자란 놈 꾹꾹 눌러 참고 살아주고 있는데 제 주제에 감히 바람을 피워요? 그러니까 그건 사랑하는 남편이 바람을 피운 배신감 때문에 느낀 분노가 아니라 가장 노릇도 못하는 주제에 감히 나를 우습게 보고 딴짓거리하고 다녔다는 나를 무시했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분노가 더 컸던 것 같습니다. 처음에는 허둥지둥 외도 사실을 걸렸다는 것 때문에 당황하던 놈이 도리어 적반하장으로 큰 소리를 치고 들기 시작했습니다. 어차피 다 걸렸다 싶은 판에 제 놈도 이판사판이었겠죠. 그러게 왜 허락도 없이 남의 옷 뒤지고 그래? 뭐 좋은 꼴 볼 거라고. 야, 이 인간아. 너 지금 그게 나한테 할 소리야? 밖에 나가서 더러운 짓거리하고 돌아다닌 것도 반 죽여놓고 싶은 판에 네 놈이 뭐 잘한 게 있다고 감히 내 앞에서 큰 소리를 쳐? 너같이 모자란 새끼 데리고 살아준 것만 해도 나한테 감사하다고 절을 해야 할 판에 감히 네 주제에 바람을 피워? 야, 나라고 뭐 너랑 살면서 마냥 좋기만 해놓은 줄 알아? 좁아터진 집구석에서 너랑 궁생 떨면서 사는 거 나라도 뭐 대단하게 좋아서 너랑 같이 산 줄 아냐고? 이 미친놈이 어디서 뚫린 주둥이라고 헛소리를 하고 있어? 그렇게 놈한테 득달같이 달려들어 머리끄댕이를 쥐어잡고 아주 머리가죽 다 벗겨낼 작정으로 온 힘을 다해 쥐고 흔들었습니다. 아, 야야, 이거 안 나! 야, 이게 진짜 미쳤나? 미쳤다, 그래! 너 같은 모자란 새끼하고 사는데 그럼 안 미치고 배겨? 쥐가 먼저 바람 피우고도 뭘 잘했다고 큰소리 떵떵 치는 놈인데 이만하면 저도 많이 봐준 거 아닙니까? 저놈이랑 살면서 제 속에도 쌓인 응어리가 보통이 아니었어요. 그런 놈하고 같이 살아준 결과가 고작 이거라고 생각하니 놈 머리를 뜯어놓아도 수백 번은 더 뜯어놓아야
마음이 풀릴까 말까한 일이었습니다. 그래도 바람 피운 걸 들켰으니 쥐가 불리하다는 건 알고 있었는지 저한테 그렇게 흠씬 두들겨 맞고 머리털 다 쥐어 뽑히고 있는데도 놓으라고 난리 소리는 지를지언정 또 저를 패대기 치거나 그러지는 못하더라고요. 본능적으로 저놈이 저한테 용서를 빌겠다거나 저랑 더 같이 살겠다거나 그럴 생각이 없다는 건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. 아무리 저 인간이 낯짝 두꺼운 인간이라 하더라도 저랑 더 살 생각이 있었더라면 외도사실 들켰을 때 저렇게 큰 소리 칠 수 있었겠습니까? 그 꼴을 보니까 더 분하더라고요. 내가 이혼을 하자고 해도 해야지. 감히 제 놈 주제 먼저 여자하고 눈이 맞아서 저랑 이혼할 생각을 하다니 괘씸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. 저놈도 저놈이지만 고작 저런 놈하고 붙어서 희희낙락하고 있을 상간녀도 가만두고 싶지가 않았어요. 나만 등신같이 너 같은 모자란 놈한테 팔자 망친 줄 알았더니 어디서 그런 멍청한 여자가 또 있어서는. 너 같은 놈하고 만나주는 여자도 다 있고 그 여자도 아주 꼴이 볼만 하겠구나. 야, 너 말 다 했어? 어디 아무것도 모르면서 함부로 말하고 있어? 그 여자랑 너랑 같은 줄 알아? 이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? 열이 받아서 그놈 머리통 퍽 소리가 내도록 시원하게 후려쳤습니다. 그 기세에 철푸덕 바닥에 엎어진 놈이 잠시 어지러운지 정신을 못 차리다가 자기도 모자라 자기랑 놀아나고 있는 상간녀까지 우습게 여기고 욕하고 있는 제 마누라 언행에 열이 받았는지 잔뜩 독이 올라서는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. 그 여자는 다르다고! 우리 같은 사람이랑 비교가 되는 사람인 줄 알아? 무려 회사 대표님 따님이라고! 뭐? 너 뭐 잘못 처먹었냐? 그 여자네 회사 매출이 얼마인 줄 알아? 자그마치 500억이야! 500억이라고! 듣고 있자니 정말 황당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. 매출 500억 회사인 집안 딸이 뭐가 아쉬워서 저런 반편이랑 어울린단 말입니까? 일부러 저놈 약올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더라도 저도 모르게 표정에서 비웃는 기색이 났던 모양입니다. 그걸 보고 제 풀에 분해서 씩씩거리며 놈이 마저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. 너 나중에 딴소리나 하지 마. 그동안 너 나 우습게만 생각했지? 내가 이 정도라고. 그런 여자가 이혼하고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매달리는 남자라고 내가. 아이고, 그래 너 잘났다. 그런데 어떡하니? 내가 이혼 안 해주면 네가 무슨 수로 그 여자랑 재혼할 건데? 그제야 놈 안색이 파리하게 질려가기 시작했습니다. 뭐 워낙 그때 부부 사이가 안 좋기는 했으니까요. 놈도 새 여자 만나 저랑 갈라설 생각이었겠지만 저라고 저놈한테 남편이라고 딱히 정이 남아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호텔 영수증까지 걸렸는데도 저 앞에서 저렇게 큰 소리 땅땅 쳤겠죠. 당연히 제가 놈한테 치를 떨고 이혼해 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. 그게 무슨 소리야? 남편 호텔 영수증까지 두 눈으로 똑똑히 봐놓고 나랑 계속 살겠다고? 내가 뭐 니놈 예뻐서 그러겠니? 근데 니놈 팔자 논하는 거 보느니 죽도록 물어뜯고 싸워도 그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은데? 저놈 머리 꼭대기에야 진작에 올라가 있는 저였습니다. 이 이혼의 열쇠야 제가 쥐고 있으니 당연히 제가 감노릇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? 그렇게라도 해야 제가 억울한 마음이 조금은 풀리지 않겠어요? 순간 놈 낯짝에 낭패라는 표정이 떠올랐습니다. 여보 그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야. 사실 당신도 기회만 있으면 이 결혼 끝내고 싶은 마음 없었던 거 아니잖아. 여보, 그동안 나 얼마나 서럽게 컸는지 당신 모르는 거 아니잖아. 내 인생에 두 번 다시 이런 기회가 또 찾아오겠어? 그 여자는 나한테 두 번 다시 찾아오지 않을 기회야. 내 미래라고. 하! 내가 바람까지 피운 네 사정 왜 봐줘야 하는데? 여보, 나랑 이혼하는 거 당신한테도 절대 손해 아니야. 나 진짜 군소리 안 하고 당신 달라는 거 다 주고 정말 지금 입고 있는 옷 빼고는 아무것도 안 가지고 나갈게. 당신이 그렇게 다 해달라고 하면
내가 내 전 재산이라도 다 털어서 줄 테니까 그냥 당신은 합의 이혼 서류에 사인만 해주면 돼. 요새 이혼 소송 가면 몇 년씩도 걸리는 거 당신도 알지? 그게 다 무슨 고생이야. 그러면서 돈은 또 얼마나 많이 나갈 거고. 피차 그렇게까지 피곤하게 갈 필요 없잖아. 내가 정말 두 말 않고 위자료며 재산 분할이며 다 당신 쪽으로 넘겨줄 테니까 제발 나 좀 놔주라. 어? 저놈 저거 벌써부터 눈이 아주 제대로 횟가닥 돌아버렸더라고요. 바람 피웠다는 걸 들켰을 때 바로 나한테 저렇게 지금처럼 바짝 엎드렸었어야지. 어디 건방을 떤답니까? 물론 저런 놈 행동이야 괘씸하게 짝이 없었지만 남편이 바람 피웠다는 사실 하나에 모든 이성이 다 날아가 버릴 만큼 저놈에 대한 애정이 남아있었던 것도 아니고 저도 모르게 머릿속으로 팽팽 계산기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. 저놈이 정말로 500억이니 뭐니 그렇게 대단한 여자 만나고 있는지 그 지인이야 지금은 둘째로 칠 문제이고 이혼하면서 저놈 재산 다 넘겨받을 수 있다면 그게 또 마냥 나쁜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결혼할 때 양가에 도움받은 거 거의 없다 보니 저희 지금 살고 있는 집 서로 반반 결혼해서 대출금까지 싹 갚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시점이었습니다. 본래대로 재산 분할하는 것 같으면 위자료야 제 쪽에 유리할 수 있다 하더라도 집에 대한 권리는 반반으로 나눌 것이 거의 확실했어요. 아무리 저놈이 먼저 바람 피운 것을 저한테 걸렸다고는 하더라도 저희 부부 자체가 뭐 그렇게 대단하게 재산 많은 것도 아닌데 위자료 책정이 얼마나 될지 그거 생각하면 이렇게 한 큐에 저놈 재산 싹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게 나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. 하지만 놈이 너무나도 괘씸하게 군 건 이미 이루 말할 수 없으니 저놈 복장은 더 뒤집어 놔야겠다는 생각에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. 너랑 놀아나는 여자 재산이 그렇게 많다는데 고작 니놈 얼마 되지도 않은 알량한 재산 가지고 떨어지라 마라 소리를 하고 있어? 이혼하고 싶으면 그 500억 절반이라도 들고 오든지. 여보 제발. 제발 나랑 좀 이혼 좀 해줘. 저놈 성격에 제가 바로 자기 제안 덥석 받아물면 돈 아까워 죽는 놈이 은근슬쩍 거래를 시도하려 들 것이고 그런 놈 성정 뻔히 아는 판에 그런 피곤한 일 만들고 싶지는 않았거든요. 그래서 일부러 더 세게 나갔더니 자기가 이혼 변호사며 뭐며 만나고 다니며 제 손으로 서류까지 꾸며서 저한테 울고불고 읍소를 하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. 여보, 여기 봐. 분명히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집이랑 우리 적금 모은 거 그리고 위자료 명목까지 다 적어놓은 거 당신도 봤지? 이만하면 나도 성의 표시는 넘치도록 했잖아. 그러니까 제발. 일부러 몇 번 더 튕겨서 놈 애간장을 녹일 만큼 녹인 다음에 만족스럽지 않다는 표정으로 드디어 제가 말했습니다. 고작 이거 가지고 니놈한테 낭비한 내 인생 보상 축에도 못 들지만 나도 너 같은 놈 더러워서 더는 그나짝 보고는 못 살겠다. 내 마음 바뀌기 전에 다른 소리 않고 이혼 마무리할 생각이나 해. 고마워 여보. 정말 고마워 여보. 저놈이랑 살면서 그렇게 속을 끓일 때도 한 번을 제대로 들어보지 못했던 고맙다는 소리를 아주 제 앞에서 넙죽 엎드리며 잘도 하는 놈이었습니다. 참으로 기가 찰 노릇이었으나 어차피 저놈하고 갈라설 바에는 저도 챙길 건 제대로 챙겨야죠. 그렇게 놈과의 지긋지긋한 결혼 생활을 끝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. 놈하고 이혼하는 조건 자체가 집이며 부부 명의로 되어 있던 적금이며 재산이며 전부 제 쪽으로 받는 거였기 때문에 그 문제만큼은 확실하게 해결하고 이혼을 했어요. 물론 그러고 나서도 저희 사이에 아직 한참 클 일이 남아있는 딸아이가 있으니 남편 앞으로 양육비까지 책정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. 당연히 우리 딸 친권 양육권 넘겨주지 않으면 이혼은 꿈도 꾸지 말라고 으름장을 놓았기 때문에 아이 문제는 생각보다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. 재산까지 다 넘겼는데 굳이 양육비까지? 너 이혼 도로 물리고 싶냐?
아니야. 제 새끼 키우는데 쓰는 돈이라고 해도 아깝다는 티를 감추지 못하는 놈 한 대 더 쥐어받고 싶었으나 어찌되었든 그렇게 양육비 문제까지 마무리를 짓게 되었습니다. 이혼해주겠다고 허락하자마자 신이 나서 짐 빼서 나간 놈이었으니 이제 완전히 제 명의가 된 이 집에서 꼴 보기 싫은 놈 볼 일 없이 내 새끼 잘 키울 일만 남아있다.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. 워낙 결혼 생활에 지쳐 있었기 때문에 놈이 빌미를 제공해 이혼하게 되었다고는 하더라도 저도 후련한 마음이 들지 않을 수는 없더라고요. 그렇게 사람 속 뒤집는 인간 낯짝 안 보고 지내게 되니 마음도 안정이 되기 시작했고요. 그렇게 이혼의 여파로 한 차례 휩쓸고 지나간 뒤에 어느 정도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나니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. 도대체 그렇게 집안에 돈 좀 있다는 여자가 뭐가 그렇게 아쉬워서 뭐 하나 볼 거 없는 그런 놈하고 놀아놨다는 건지, 불륜도 있는 놈들끼리만 해야 된다는 법이 있는 건 아니었지만 솔직히 아쉬울 것 하나 없는 여자가 뭐 때문에 어디서 줘도 안 가질 것 같은 저런 놈 때문에 그 꼴값을 떠는 건지. 저야 못 모르던 시절에 불쌍한 줄 알았던 놈한테 잘못 코 끼어서 내 팔자 내가 꼬았다고 치더라도, 상간녀 얼굴 직접 본 적은 없더라도 그놈 말하는 걸로 봐서는 나이도 저랑 엇비슷한 것 같던데, 나이도 먹을 만큼 먹어서 세상 경험 없는 것도 아닐 테고 세상 물정 알 만큼 알 만한 여자가 왜 그런 멍청하고 어리석은 선택을 한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. 뭐 정상적인 사람 입장에서야 불륜이나 저지르는 여자 사고방식을 완전히 이해할 수야 있겠습니까마는, 그러고 보면 석연치 않은 점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어요. 그렇게까지 잘난 여자 만나면서 차림새가 바뀌었으면 뭐 진짜 명품 선물이라도 받았거나 하면 또 몰라도 어중간한 브랜드, 그것도 전남편 놈이 직접 결제한 것도 그렇고, 그 문제 호텔 영수증이라는 것도 그래요. 그놈 주제에 그 호텔 숙박비 결제하면서 돈이 아까워서 손이 벌벌 떨렸을 텐데 그것도 그 여자가 결제를 한 게 아니라 남편 명의 카드로 결제되었다는 생각이 퍼뜩 들더라고요. 아니 그러면 돈 있는 여자 만난다고 저놈이 딱히 덕본 것도 없지 않습니까? 한번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하자 점점 그 정체를 모르는 돈 많은 전 남편의 상간녀라는 여자가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. 남편 잘못 만나 그저 인생이 고단하다가 좀 여유가 생겨 엉뚱한 생각이 든 건지는 모르겠지만 뒤늦게 그들 사정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게 되었습니다. 태어나서 처음으로 심부름센터라는 데도 가보고 드디어 그 대단한 500억 기업 상속녀라는 상간녀의 실체를 확인한 날, 정말이지 허리가 다 휠 정도로 웃고 또 웃었습니다. 정말이지 이렇게 마음이 홀가분할 때가 또 있는지. 안 그래도 다달이 양육비 보내기로 해놓고 전 남편이라는 놈이 좀 밀어달라며 차일피일 연락 오는 게 짜증스러웠는데 아무렴 인과응보라는 게 없는 건 아니다 싶더군요. 이왕 심부름센터 거래 튼 김에 놈 은근슬쩍 양육비 빼먹으려 들면 한 번씩 놈 직장으로 마실도 한 번씩 보내고 그랬습니다. 또 주제에 겁은 많아. 그러고 나면 양육비 따박따박 들어오더군요. 한 몇 달은 또 그걸로 나름대로 재미를 봤습니다. 그렇게 이혼하고 한 반년쯤 되었을까. 이혼한 후로 제 자식 새끼 한 번을 찾아오지 않은 싹수 없는 놈이었으니 그 반년 그 뻔뻔한 낯짝 볼 일이 없어 그것만은 참 좋았습니다. 하지만 그게 그렇게 오래가지는 않았습니다. 반년을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지내던 놈이 드디어 제 집까지 친히 행사하셨거든요. 안 그래도 양육비 들어올 때가 다 됐는데 소식이 없다 싶더니 웬일로 여기까지 다 왔대? 그놈의 양육비! 그것 때문에 가뜩이나 쪼들리는 판에 죽겠구만. 당신 무슨 욕심이 이렇게 많아? 이혼하면서 내 재산 싹 다 긁어가 놓고
그렇게 양육비까지 매달 받아내야겠어? 이혼만 해주면 가진 거 다 내놓겠다고 한 지가 얼마나 됐다고 네 새끼한테 들어가는 돈이 그렇게 아깝니? 너도 참 사람 되긴 글렀다. 안 그래도 아무리 생각해도 집에 적금에 과외도 너무 과했어. 누가 이혼하면서 그렇게까지 해? 이러다 진짜 사람 죽겠어. 당장 집까지는 어떻게 못한다 해도 그 적금 든 거 그거라도 좀 내놔봐. 그래. 남의 돈을 네가 뭔데 내놓으라 말아야? 그게 왜 남의 돈이야? 내가 뼈 빠지게 번 내 돈이지. 나도 권리 있다고. 권리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. 왜? 집안 회사 돈이 500억이나 되는 여자 빨대나 꽂고 등 따숩고 배부르게 살 줄 알았는데 같이 살기가 영 시원치 않아? 사정 다 안다는 듯 신나게 비웃는 제 말에 놈이 순간 당황한 듯 흠칫했습니다. 듣자 하니 결혼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던데 왜? 기대하던 것과는 달라서 뒤늦게 이혼한다고 전 재산 싹 털린 게 아쉬워지기라도 했어? 당신 그건 다 어디서 듣고? 내가 과연 그것만 알고 있을까? 보니까 아직도 눈치를 못 챘나 보네? 그게 다 무슨 소리야? 뭐가 또 있는데? 글쎄, 이걸 얘기를 해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? 제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까 싶어 전전긍긍하는 놈 꼴을 보니 그만 즐거워져 버리고만 저였습니다. 저로서도 이 재미난 소식을 언제쯤 터뜨리는 것이 가장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지 나름대로 고민을 해보았는데 바로 지금이 그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너 아직도 그 여자가 500억 회사 상속녀라는 그 허무맹랑한 말 그대로 믿고 있는 건 아니지? 무슨 소리야? 당신이 뭘 안다고? 멍청하고 눈치 없는 너보다야 훨씬 알지. 요새는 국밥집 딸도 상속녀라고 부른다디? 세상에, 이렇게 즐거울 때가. 제가 심부름센터에 그 상간녀라는 여자 신원과 행적조사 의뢰한 일에 얼마나 이날만을 기다려온 줄 아세요? 저놈 저거 자기 주제도 모르고 대단한 자산가 집안 상속녀한테 팔자 고친 줄 알고 헛꿈 꾸고 있는 동안 저놈 허황된 꿈 무참히 짓밟을 이날만을 고대해온 저였습니다. 그 여자가 주변 남자분들 사이에서 워낙 발이 넓어서는 자기들끼리는 사모님이니 상속녀니 하면서 잘도 재미나게 놀았던 모양인데 너 정말 몰랐어? 아무도 너 바보짓 하는 거 알려준 게 단 한 사람도 없었나 보네? 그러게 평소에 밥도 좀 사고 사람 인심도 사고 그러지 그랬어. 당신 그게 다 무슨 소리야? 그 여자도 참 간도 크다. 호구 하나 물겠다고 국밥집 하는 부모를 500억 기업인으로 둔갑시켜? 그 국밥집 너도 나랑 같이 지나간 적 있는데. 말도 안 돼. 이제 하다 그런 말로 내 속을 뒤집으려 들어? 내 말이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그건 네가 확인할 일이지. 한치의 거짓도 없는 제 말에 낯빛이 창백하게 질린 놈이 허둥지둥 신발도 제대로 못 끼어 신고 박차고 나갔습니다. 그 꽁무니에 대고 한껏 약을 올리며 소리쳤어요. 그래도 그 부부들 사이에 너무 뭐라고 그러지 말고. 그래도 이제 국밥은 실컷 얻어먹을 거 아니야. 너 국밥 좋아하잖아. 나 원참. 어떻게 사기를 당해도 이렇게 멍청한 사기를 다 당한대요. 500억 자산가는 무슨 동네 변두리에서 국밥집이라는 집 딸이던데 그걸 어떻게 속을 수가 있대요? 대충의 상황은 그려졌습니다. 꼴에 저런 놈도 제 손에 넣고 싶어 얼토당토하는 허언을 상간녀는 둘째로 치고라도 그 주변인들에게 얼마나 꼴이 우스워 보였으면 저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는 동안 한 사람도 귀뜸해준 사람이 없었겠습니까? 도리어 주변에서 고소해하면 했지. 저렇게 자린고비같이 굴면서 남 빈대붙을 생각이나 하는 놈 누가 걱정을 해주겠어요? 저놈도 참 저놈입니다. 아니 제 팔자에 500억이 가당키나 해요? 그렇게 믿기지 않는 소리를 들었으면 당연히 확인해 볼 생각이 들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? 주제에 맞지도 않은 500억 소리에 그만 돌아버린 건지.
제 돈 나갈 때는 500원도 아까워서 눈에 불을 켜고 쳐다보던 놈이 하긴 저렇게 얼빠진 놈이 있으니까 저런 놈 상대로 등쳐먹는 정신 나간 여자도 있고 뭐 그런 거겠죠? 심부름센터 통해 놈이 요즘 받은 월급 절반은 저한테 뜯기고 남은 절반은 그 여자한테 뜯기고 있다는 건 진작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. 여자 잘 만나 팔자 고칠 줄 알았던 놈이 도리어 상간녀에게 탈탈 털리고 있었으니 당장 돈 나올 구석이 없어 전 부인한테까지 염치도 없이 기어왔던 거죠. 그러고 한바탕 난리가 난 모양인지 며칠 후에 그놈이 다시금 제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. 며칠간 노숙이라도 한 것처럼 옷에서 냄새도 나는 것 같고 머리꼴은 산발에 눈에 실핏줄이 죄다 터져 핏발이 서서는 아주 제대로 악에 바쳤더라고요. 너 그걸 다 알고 있었으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나한테 이런 방구가 없을 수가 있어? 그래도 같이 살면서 애까지 낳고 살았다는 여자가! 그렇게 와중에 제 탓을 하면서도 어디서 밥도 한 그릇 못 얻어먹었는지 충격에 몸도 못 가누며 개거품 물어가며 제게 악을 쓰는 놈이었습니다. 멍청한 놈이 속은 건 네가 속아놓고 끝까지 내 탓을 하고 있어? 내가 너한테 그걸 왜 알려줘야 하는데? 내가 미쳤다고 새끼 두고 바람까지 피운 더러운 놈한테 그걸 알려줘? 야, 네 주제를 알아. 멀쩡한 여자가 너 같은 걸 미쳤다고 거들떠나 보겠니? 돈에 눈이 뒤집혀서 마누라고 새끼고 죄다 내버리고 바람이나 피우고 다니는 놈. 뭐가 예쁘다고 내가 그 재미난 걸 미리 알려줘? 모자란 놈아. 멍청한 놈아. 네 꼴을 좀 봐라. 너 같은 놈을 볼 게 뭐가 있다고 그 돈 많은 여자가 너 같은 거한테 붙겠어? 나 이제 어떡해. 가진 거 다 털리고 남은 거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어떻게 사냐고. 내 돈! 내가 이혼할 때 준 내 돈 내놔.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마, 이 미친놈아. 네 돈이 어디 있어? 그거 다 내 돈 된 지가 언제인데. 너 행여나 여기 나타나서 비빌 생각 안 는 게 좋을 거야? 뭐야? 이 사람들 다 뭐야? 놈 내 집에 찾아온다는 거 알자마자 심부름센터에 연락부터 한 저였습니다. 그래도 단골이라고 아주 잘해주시더라고요. 그렇게 어깨 떡 벌어진 장정들한테 초라하게 질질 끌려나가는 와중에도 제 팔자가 아주 가엾고 비참해 차마 몸을 가누지 못하는 전 남편 놈이었습니다. 내 돈! 그게 어떤 돈인데? 안 돼! 안 돼! 추하게 찔찔 눈물 짜는 놈의 꼴을 보니 아주 10년 묵은 채증이 뻥 뚫려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. 저한테 이혼 통보하고 전 재산 두고 나갈 때는 아주 세상이 제 것 같았겠죠. 아무렴 저런 놈이 팔 잡혀서 호요식하고 살아서 되겠습니까? 놈 인성에 아주 제격인 초라하고 찌질한 결말이었어요. 후일담으로 그 별 볼 일 없는 상간녀에게는 추가로 상간녀 소송으로 합의금 받아냈고 전 남편 놈에게는 정기적으로 심부름센터 직원 마실로 양육비 잘 타먹고 있습니다. 집도 절도 없이 월세방 전전하며 호라비 냄새 풀풀 풍기며 궁상 떨고 있다는 소식도 잘 전해 들었고요. 애초에 이혼의 아픔이랄 것도 없었지만 딸아이랑 둘이서 오순도순 즐겁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. 그저 앞으로의 나날들이 지금만 같았으면 싶어요. 이야기 여기서 마칩니다.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려요.